저희 혹시 와인 주문 가능한가요? 전 먼저 준비해 줄게요. 게 자르는 가위가 있는데 손으로 막 이로 막 하고 있었어요. 좀 해드릴까요? 맛있다. 전가복. 전가복 되게 맛있다. 워커힐에 피자힐을 왔는데 태어나서 이렇게 비싼 피자는 처음 먹어봐요. 피자가 7만원이에요. 갈릭 디핑 소스가 5,000원. 젤리랑 치즈가 좀 많이 들었는데? 이거 한 조각이 얼마인 거야? 하나에 10,000원인 거야? 새우가 맛있긴 하다. 새우가 오동통해. 피클을 무슨 반찬 담아주듯이 이렇게 많이 줘? 맛있다. 가로수는 나의 소년 떠가는 내 모습 와, 물온도 좋다. 여기는 하늘 정원이 있는데 정원처럼 꾸며놓고 조격도 할 수 있고 이거 좋네. 지금 시간은 새벽 5시 20분 정도 됐고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저는 친한 친구들 결혼을 할 때마다 부케를 선물을 해줘요. 그러니까 의미도 크고 나만이 줄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선물 같은 느낌이라서 인생에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특별한 무언가를 해줬다라는 그 뿌듯함, 영광, 그것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부케를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시 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서둘러서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원래 꽃시장이 월수금이 경매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미리 꽃이 이렇게 다 선점을 해와서 다 컨디셔닝해서 보관을 해놨습니다. 두 개의 부케 만들 꽃들입니다. 사루비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11월 초거든요. 실버 코튼 느낌 진짜 제가 좋아하는 느낌 중에 하나예요.
아스틸베 사실 잎도 정말 이쁘거든요. 부케에서 몇 번 사용을 해봤는데 시간이 지나면 물이 빠져가지고 이렇게 좀 처져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는 그냥 다 제거하고 거의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물 없이도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파루비아 다발이 조금 풍성해 보였잖아요. 이게 이파리를 제거를 하고 나면 진짜 왜소해져요. 이 사루비아를 쓰려는 목적성 자체가 좀 이런 귀여운 라인들을 위해서 쓰는 거라, 라인이라 그러면 좀 약간 이런 끝선의 에너지를 쓰려고 하는 거라 여기 밑에는 솔직히 필요 없습니다. 와, 잎이 이만큼이에요. 이거밖에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습니다. 근데 가격은 그렇게 착한 애는 아니에요. 싱그러움을 더해줘 약간 그린 소재, 라인의 요소가 있거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부분만 남겨놓고 밑에 부분은 컨디셔닝. 부케가 이래서 비싸요. 쓰는 면적보다 버리는 면적이 더 많아요. 꽃을 초반에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좀 아깝다, 어떻게 활용이 안 되나 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겠어요. 그냥 버리는 거죠 뭐. 제일 값어치 있는 부분만 냅두고 그 외의 것들은 조금 희생을 하는 거죠. 이런 소재는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일반 꽃다발에 쓰기에는 부담스럽기는 해요. 이제 이런 풀 종류들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가격대에 맞게끔 소재를 선정을 해서 꽃다발을 만들거든요. 꽃다발처럼 5만원, 10만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부케는 이제 그거에 서너 배 되는 경우도 있고 최소 2배는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소재를 선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소재가 비싼 이유는 희소성, 희소성에 모든 게 포함이 되는데 이제 생산은 정말로 적고, 근데 수요는 이제 이렇게 부케를 만들 때 많이 쓰겠죠. 이런 것들이 모든 게 겹쳐서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정말 많아가지고 많이 쓰이는 것들은 생산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부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일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재들은 특성상 어쩔 수 없이 가격대가 이런 생산된 소재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옥스퍼드 스카비오사가 되게 컨디션이 좋죠. 쨍쨍하니. 자, 그럼 부케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부케 만들면서 손에도 열이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잡으면서 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열을 식혀줄 겸, 그리고 또 그동안 물이 내리지 않게끔 물에다 꽂아주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피니싱 터치라고 해서 잎에 수분이 마르지 않게 해주는 약간 약품 같은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 분무를 하시면 사실 생화에는 좋진 않아요. 물 얼룩이시기 때문에. 정리하고 이제 핑크 부케 만들어 볼게요. 얘는 콜루키파크 장미인데 여기에 보시면 잔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얘네가 좀 말썽이에요. 이게 다른 꽃도 스크래치가 나지만 이게 잘못 이렇게 잡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위 등으로 이렇게 한번 눌러줘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박히면 진짜 기분 나쁘게 아픈 거 알죠? 이렇게 만져도 이상 없게끔. 신부 드레스에도 이게 걸려서 올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에다가 이게 기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다 보면 이런 가시들이 드레스에 걸릴 수가 있어요. 코르키파크도 웨딩에서 많이 쓰이는 장미예요. 아이보리색 장미에다가 딸기 우유 살짝 약간 이렇게 부은 정도의 색감이라서 많이 선호해요. 색감 자체가 여리여리하고 드레스랑도 잘 어울리고 퓨어한 느낌? 이게 화이트보다는 덜하긴 하지만 좀 러블리하고 퓨어 그 사이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는 장미예요.
그리고 좀 화려하게 간다 그랬잖아요. 이 핑크는 화려하게 갈 건데 안수리는 피치색입니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실버 펄이 들어간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서 힙한 분위기를 좀 넣어볼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냥만 봐도 사실 이 안수리움 자체가 화려해요. 이게 그냥 자연 색깔이거든요. 실버 컬러를 약간 넣어주면 약간 오로라 펄 같은 느낌이 나서 우아한 느낌은 날 것 같아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좀 한번 몇 초 고민을 해볼게요, 제가. 내가 무조건 이 꽃을 하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시기에 계절이 맞아야 돼요. 내가 이쁜 부케를 하고 싶다. 그 선택의 폭이 넓은 거는 확실히 봄과 가을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날씨 자체가 선선해야지만 이 꽃의 품질이 올라가거든요. 그 시기에 이쁜 꽃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봄꽃이 보통 겨울에 나와요. 11월 말부터 거의 겨울꽃과 봄꽃이 섞여서 나와서 봄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쁜 꽃 많이 하고요. 4월 달 되면서부터 이제 작약, 우리 신부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약꽃이 한국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확실해요. 작약은 여름꽃이에요. 여름꽃이기 때문에 여름에만 나와요. 한국에서는 4월부터 거의 6월 초 중반까지 나오는데 6월까지 가게 되면 상태가 별로 안 좋고, 한 4월달, 5월 초, 10월달 둘째 주 지나서부터 이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꽃들이. 그리고 한 11월달부터는 거의 베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부득이하게 근데 어쩔 수 없이 다른 때에 결혼해야 된다. 운명인 거죠.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처럼 이쁜 꽃 하고 싶지만 뭐 이쁜 꽃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봄과 가을에 비해서 컨디션이 좀 떨어지는 것 뿐이지 막 못 쓸 정도다는 아니에요. 제가 미니 장미 중에서도 조금 애용하는 장미인데 얘는 차밍이라는 애들이거든요. 색깔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이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게 되면 자나 장미랑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자나와 차밍의 차이는 뭐냐면 색깔 자체가, 자나는 좀 탁한 피치,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 강하고요. 그리고 알이 좀 더 작아요. 근데 차밍은 빈티지한 느낌 없고 좀 파스텔 느낌이 더 강하고, 그 다음 얘네들은 자나는 안 열리는데 얘는 이렇게 열려요. 열리는 장미 중에 하나예요. 얘도 미니 장미 중에서는 조금 비싼 편에 속하는 장미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부케 하나 만드는데 40분이 걸리거든요. 아까는 우리가 잡아놓기만 한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핸들, 리본 장식도 해야 되고 그러면 보통 그렇게 40분이 걸려요. 5시 24분에 출근했는데 6시 27분 1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슬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민해본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오로라 실버고요. 그레이빛 나는 실버라기보다도 조금 오로라 펄처럼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애고, 이걸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이거 확실히 그렇게 하면 좀 더 이쁠 것 같아요. 참고로 여러분, 이거는 생화 전용입니다. 생화 전용이에요. 그냥 일반 라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게 뿌린 거고 이게 안 뿌린 거예요. 확실히 차이 나죠, 여러분. 지금 보면 얘는 그냥 광택은 나지만 오로라빛이 잘 안 보이는데, 얘들은 좀 광택이 더 빛나고 이렇게 오로라 펄처럼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조금 더 우아해졌죠? 이런 차이입니다. 뿌린 거, 안 뿌린 거. 그럼 마저 두 개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입을 살짝 다르게 들어갈 거예요. 아까랑 다르게 조금 더 이게 퍼지고 있죠? 이번에 좀 약간 삼각형에 가까운 쉐입을 한번 해볼 거예요. 부케 자체가 막 넓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넓은 타입은 아니에요. 일단은 이 위아래로는 짧기 때문에 가로로 퍼지게 되면 커 보이고 화려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안수리움. 와, 너무 이뻐. 너무 이뻐, 너무 이뻐. 와, 화려하죠, 확실히. 플로리스트 분들한테 부케는 초고 난이도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일단 중요한 행사에 쓰이죠. 거기에서 오는 긴장감과 좀 압박감도 크고요. 부케를 만들 때에는 엄청 신중하게 하나하나 넣으면서 계산을 하면서 해요. 그리고 신부님하고 끝까지 마지막까지도 소통을 해요. 전날까지도 꽃이 입고됐고 이런 꽃이 들어왔고 다 저도 보고를 드려요, 신부님들한테. 그 정도로 진짜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부케는.
그런 압박감에서 오는 것도 크고 그 압박감을 이겨내고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것도 크고 가장 중요한 건 그거죠. 내가 원하고자 하는 모양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내 손이 자유자재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 머릿속이 다 그려져야 된다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 나 이렇게 넣고 싶은데 왜 자꾸 돌아가지? 떨어지지? 왜 자꾸 올라가지? 약간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저는 항상 제가 만드는 거는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근데 그것도 있어요. 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이 받으시는 분 마음에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내 마음에 안 들게 되면 다시 흘러가요. 완전 두 개가 다른 스타일이죠? 색감도 그렇고. 전달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부케가 두 개다 보니까 패키지까지 제가 한 5시 24분쯤에 시작했거든요. 한 9시 30분?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부케를 제작하는 데는 이렇게 정성이 좀 많이 들어간다 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작은 정성입니다.